네, 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프로그램은 6개월 만에 부활한 월화 드라마죠. 365, 운명을 거스르는 1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과거로 돌아가는 행운을 얻게 된 사람들. 그럼 과거에서 뵙겠습니다. 일 년 전으로 되돌아가 시행착오 없는 완벽한 인생을 꿈꾸지만 행복도 잠시, 예상치 못한 죽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리셋하다가 죽어버렸다는 거 아니야? 운명이 바뀐 거겠죠. 운명을 바꾸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왔으나 더할 수 없는 운명과 마주하게 된 사람들. 우리 데스노트 게임에 초대된 거야. 다음 리셋이 있는 그날까지 살아남으세요. 반드시. 예측 불가능한 서바이벌 생존 드라마 365, 운명을 거스르는 1년입니다. 여보세요. 저와 함께 과거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리죠. 어느 날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장소는 문자로 알려드리죠. 평범하지 않는 삶으로의 초대장을 받은 사람은 그뿐만이 아니죠. 이들에겐 저마다 과거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강력반 형사인 지영주. 아이고. 오명철이? 오, 기억력 좋아. 7년이나 지났는데. 나 빨리 집에 가보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집에 선물 하나 갖다 놨거든. 그는 자신을 향한 끔찍한 보복 범죄에 동료를 잃게 됩니다. 한편 인기 가도를 달리는 웹툰 작가 가연은 갑작스럽게 벌어진 뺑소니 사고로 인해 불안정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죠. 가라니까 왜 안 갔어? 부모님이랑 밥 먹기로 한 거 말이야. 안 되신대지. 다행이다. 나도 안 될 것 같거든. 우진 씨랑 결혼하기 싫어졌어. 미래를 약속했던 남자친구와의 사랑도 우진 씨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너 잘 알면서. 그래서 그런 거야. 뭐? 너도 척 그만하고 끝내. 내 백으로 데뷔하려고 버티는 거 다 알아. 너는 다리만 아픈 게 아니야. 여기가 고장났어. 10년 지기 친구와의 믿음도 모두 망가진 상태. 그리고 여기 이들을 불러 모은 장본인. 반갑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이신이라고 합니다. 과거로 갈 수 있다는 게 진짜 과거로 간다는 거죠? 정확히 1년 전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왕 가는 거 젊은 시절로 가야지. 꼴랑 1년이 뭡니까? 겨우 1년이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게 달라질 겁니다. 로또는 어떠세요? 로또요? 첫 번째 번호는 34입니다. 시작합니다. 첫 번째 행운의 숫자 374번. 다음은 3. 자, 이제 과거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일확천금도 더는 허황된 꿈이 아니죠. 리셋하면 나도 로또에 당첨될 수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이게 베리 굿이네. 오로지 기억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꼭 기억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1년 전으로 돌아가는 시간 여행에 함께하게 된 10명의 리세터들. 과거에서 깨어난 형주는 제일 먼저 동료의 생사부터 확인하는데요. 형은요? 선호? 네, 선우 어디 있어요? 네 헤드락 걸고 있어. 아이 진짜. 또 이렇게 애타게 찾고 있어. 내가 안경 다니까 업데이트 해놓으라고 몇...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바꿀 기회를 잡은 리세터들. 후회하던 일은 없던 일로, 행운의 기회는 내 것으로 만들며 꿈에서나 바라던 인생 역전을 현실로 이뤄나갑니다. 하지만 한 분이 안 오셨는데. 맞아. 나랑 같이 로또 산다는 사람 있었잖아. 못 오십니다. 예? 리셋하자마자 사망하셨습니다. 리세터 한 명이 예기치 못한 죽음을 맞게 되고, 믿어지지가 않네. 분명 1년 가까이를 더 살았던 사람인데 리셋하다가 죽어버렸다는 거 아니야? 운명이 바뀐 거겠죠? 함부로 운명을 바꾼 대가일까요? 차례로 죽음의 그림자가 리세터들을 덮쳐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당한 사고를 내 친구가 당했어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그때랑 똑같이요. 내가 사고를 피해서 내 친구가 다친 건가요? 이건 리셋의 저주예요. 나도 죽을 거예요. 다음번에 내가 죽을 거라고요! 우리 데스노트 게임에 초대된 거라고요. 숨통을 조여오는 죽음의 그림자. 그리고 서서히 이들 사이에 얽혀있던 연결고리들이 밝혀지기 시작하는데요. 리셋 전에 날 친 사람 서현수였어요. 과연 리세터들은 이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흥미로운 소재와 몰입감 넘치는 빠른 전개로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365 운명을 거스르는 1년. 과연 마지막까지 사랑받으며 장르물의 한 획을 그을 수 있을지 도마위의 TV에서 들여다봅니다. 네, 예측할 수 없는 전개로 매회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365 운명을 거스르는 1년. 탐나는 TV 위원들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사실 복선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어요. 시작하면서 와, 이 설정 재밌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2회부터 11회까지는 복선이네? 근데 왜 안 풀어주지? 복선이 왜 안 풀어지기가 반복되고요. 죽었네? 이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선이 안 풀리고 사실 11회까지 오니까 전 사실 좀 지쳤거든요. 근데 12회에서 이제 드디어 그들이 모두 죽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우와, 이제 드디어 밝혀지구나 싶은 이제 그런 긴장감이 좀 올라오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이 풀려가고 있어서 드디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잘 만든 드라마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잘 짜여져 있는 각본 그리고 또 연기력들도 다 굉장히 인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잘 그 캐릭터를 잘 살려서 지금 연기해주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컷도 굉장히 다양한 사이즈로 다양하게 찍어서 정말 그 영상을 보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뭐 세팅도 너무나 세련되게 잘 하고 있고 그 완성도로 따지면은 아주 수준이 높은 드라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이 365의 신의 한 수는 24부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스테리 장르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실마리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좀 지지부진하거나 늘어지면 그 긴장감들이 굉장히 풀어지잖아요. 그런 면에서 일단 짧은 짜임새를 가져간 것이 이 다 복잡하고 다양한 이야기들의 속도감을 낼 수 있는 하나의 그 큰 그릇을 그렇게 만들어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서 생존 게임이라는 것들의 재미를 잘 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뭐 시간 여행을 해서 나의 과거에서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 그런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 죽어가고 있다. 그럼 나는 살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거기서 다시 미스터리가 발생하고 있어서 거기서 약간 긴장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더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감각적인 연출이 더해졌는데 뭐 가령 예를 들어서 화면 전환 같은 거를 보면 등장인물들이 말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오락실 화면이 다른 배경으로 옮겨가면서 다른 리세터를 보여준다든가 촛불이 헤드라이트로 바뀐다든가 여러 가지 연출적인 기법을 사용한 것 같아서 약간 수준 높고 세련된 드라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스터리가 몰입도를 높인다는 의견과 오히려 답답함을 키운다는 상반된 의견이 나왔는데요.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엇갈린 반응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드라마의 중심 스토리를 이끄는 11명의 리세터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365 운명을 거스르는 1년은 다수의 인물들이 함께 시간 여행을 떠난다는 특수한 컨셉으로 주목받았는데요. 이 같은 집단 시간 여행이란 설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11명이 각자 사연이 다르기 때문에 11개의 서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가 다양한 점은 좋고요.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좀 인물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제 주인공 2명을 제외하고는 사실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내가 이 주인공이 악역인지 선역인지 처음에 믿게 만들어야지 반전을 열었을 때 악역이었는데 아니었구나라는 이런 반전이 탁 커지는데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애초에 그런 믿음을 안 줘요. 그래서 항상 의심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청자로서 좀 산만하고 혼란스러운 지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이름을 일단 외우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누구누구 씨가 죽었어요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 누구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입소문이 나서 시청자를 유입하기에는 조금 너무 복잡한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1명이 어떤 그 이동한 시공간 속 안에서 또 다른 그들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체로 이렇게 딱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들끼리만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생존 게임으로서의 재미를 주려고 하는 설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각각의 캐릭터가 갖는 개성도 강한데요. 11명의 캐릭터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인물이 있을까요? 웹툰 작가인 가연과 형사인 형주인데요. 사실 이 조합은 굉장히 소위 말하는 꿀조합인 거죠. 왜냐하면 이 여성 주인공인 가연은 웹툰 작가인데 히든킬러라는 약간 미스터리성이 강한 만화를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추리물에 대해서 어떤 지식이 있고 통찰이 있는 사람인 거죠. 형주는 형사니까 아무래도 활동력이 있고 그다음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통로가 있는 사람이라서 둘이 같이 어떤 미스터리를 파헤친다라고 할 때는 커플로서는 최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신 캐릭터가 처음부터 수상한 티를 내면서 12회에서 드디어 수상한 그 반전을 공개를 했잖아요. 이신 원장이 사망 날짜를 알 수 있었던 건 사람들의 죽음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멀쩡히 살아있던 사람들인데. 맞아요. 여러분은 모두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약간 표정이랑 말투가 사람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신 캐릭터가 너무 처음부터 수상한 티를 내서 그 좀 반전 힘이 약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캐릭터 중에 하나고요. 저는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박현주 위원님께 고재영이 누군지 아세요? 고재용은 알고 있습니다. 게이머죠. 근데 어떻게 보면 슬램덩크에서 안경 선배 역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설명을 해주는데 분위기와 어떤 대사와 이런 것들로 이제 시청자들의 긴장감을 만들어주면서도 사실 이 리셋에는 룰이 존재한다. 그래서 마치 이것을 하나의 어떤 게임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경찰이라면서 촉이 안 와요? 우리 데스노트 게임에 초대된 거라고요. 헛소리 하지 말고 당장 치워. 안 궁금해요? 다음에 누가 죽을지. 짐작 가는 여자가 있는데. 저는 이 캐릭터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시청자들이 여기에 룰을 떠올리면서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고재영이 좀 디지털적인 인물이라면 저는 배정태 인물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여기는 아날로그적이잖아요. 딱 뭐 얼굴도 봐도 불량기 있고 능글능글 맞고 세상 바닥까지 다 살아본 듯한 느낌을 주고 그 증권맨하고에 딱 붙었을 때도 너 같은 새끼 하나 없애는 거 돈 100도 안 들어. 죽일 수 있을 때 죽여라. 안 그럼 넌 내 손으로 반드시 죽인다. 죽음에 대해서 겁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되게 좀 미스테리한 이런 것들을 좀 더 입체적으로 만들어주고 모든 의혹의 그 고리에 이 사람이 존재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뭐 예를 들면 이신 원장하고 얘기할 때 이제 처음에는 협박을 하잖아요. 너무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바닥에서는 의료인에 대해 알아두는 게 보험 같은 거거든요. 아이고, 이게 다른 사람들의 할 말이지. 어떻게 나오려나. 얘기가 쉬워지겠네요. 배정태 씨가 리셋한 진짜 이유를 나도 아니까. 나는 네가 리셋한 다른 이유가 있는 걸 알고 있어라고 하면서 뭔가 신비한 이야기를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또 신가한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이 리셋의 비밀을 풀어가려고 그 풀어가는 방향으로 계속 달리고 있는 인물이라면 배정태는 거기서 계속 그것을 뭔가 꼬아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립된 입장에서의 그런 역할들을 잘 해준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배정태 인물이 상당히 입체적이었던 것 같고 이것을 연기하는 양동근에서 저는 금태 이빨 아주 그 배정태 인물 잘 표현해주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네, 리셋터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자고 했지만 이 드라마에서 그래도 그나마 약간의 그 숨 쉴 틈을 만들어주는 그 캐릭터들은 경찰서 그 동료들이거든요. 여긴 동료들끼리 너무나 끈끈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리셋도 했었던 거기 때문에 좀 웃음도 주고 감동도 주고 분위기를 조금 전환시키는 역할들, 경찰서 동료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365 운명을 거스르는 1년은 리메이크된 드라마죠. 원작은
일본 추리소설 리피트로 일본에서 2018년 드라마 리피트 운명을 바꾸는 10개월이란 이름으로 제작 방영돼서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이 리메이크 드라마는 작품성이 보장된 만큼 위험 부담이 적다는 장점은 있지만 동시에 시청자의 높은 기대치에 부응하면서 예측 가능한 내용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어려움도 존재하죠. 그렇다면 365 운명을 거스르는 1년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잘 풀어내고 있다고 보시나요? 이 원작이 있는 컨텐츠들이 갖고 있는 어떤 숙명이겠죠. 이미 다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특히 이런 미스테리 장르물이라면 그거를 추적해가는 반전의 재미 이런 것들을 사실은 즐겨야 되는데 그걸 즐길 수 없으니까. 거기서 보면 이 365는 어느 만큼 쫓아가면 자꾸 그 추리의 칩을 흔들어 놓는 그런 면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바구니를 받은 리세터만이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 일반인도 죽을 수가 있었고 운명의 조각 안에 들어있는 걸 보면 뭐 죽는 날짜나 이런 것이 있는데 3월 27일 날 안 죽었거든요. 이게 7개월 뒤에 보면 그날 죽은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뭔가 추리의 축을 계속 이렇게 바꿔주는 면들이 나름대로 이 365만이 갖고 있는 긴장감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한 요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제가 일본 추리 소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소설을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읽었는데 일본 추리 소설의 어떤 특징이라고 하면은 정말 정교한 짜임. 그러니까 이야기가 정말 정교하고 그리고 어떤 인물들의 묘사나 주변 환경 묘사가 굉장히 세밀해요. 그래서 형용사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런 게 특징인데 이 한국의 어떤 드라마 환경에 맞추다 보니까 호흡이 좀 이렇게 달라지고 연출도 달라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늘어지는 부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짧게 봤을 때 그 장면의 매력이 이 드라마에서 어떤 회생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지금까지 이제 방영된 부분에서 원작의 내용이 다 소진을 거의 다 했대요. 그래서 국내 작가분들이랑 이제 감독분들이 이제 연출을 추가로 새로 아이디어를 내서 이야기를 진행하신다고 해요. 전 그 부분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확실히 여기에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원작과 예를 들면 조금 약간 철학적인 얘기를 하게 돼요. 인간이 살다 보면은 어떤 형태 잘못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되돌릴 것인가 혹은 그것을 안고 살아갈 것인가라는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365는 그거보다는 약간 조금 장르적인 드라마인 거예요. 그래서 추리에 초점을 맞추어서 죽음이라는 것을 약간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같은 그런 영화처럼 어떻게 피할 것인가라는 그런 장르 추리 문법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어떤 너무나 단순한 깊이를 약간 추구하지 않는 한계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매회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 드라마인 만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관전 포인트는 무엇일지 궁금한데요. 뭐랄까 리셋만이 줄 수 있는 어떤 메시지들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가 이 드라마 성공의 관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과론과 운명론 또 내지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한 번 다 죽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전생과 환생의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담론 속에서 그 리셋이 주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지 그것을 잘 전달해 주시고 시청자들이 그것을 잘 공감할 때 이 드라마가 좋은 드라마로 기억에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러브라인이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네, 끝까지 이런 어떤 기조를 좀 유지하면서 이 기승전 연애가 아닌. 그렇죠. 좀 다른 재미를 추구하면서 갈 수 있을지 좀 그 결말도 두 사람의 어떤 결말에도 좀 관전 포인트를 두고 보고 싶습니다. 네, 매주 강렬한 반전을 선사하고 있는 365 운명을 거스르는 1년. 끝까지 전율을 남기는 드라마가 될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